2024년 9월 1일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에서 열린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는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두 팀은 각각의 명성에 걸맞은 실력 있는 선수들로 가득 차 있었고, 이로 인해 경기는 더욱 치열했습니다. 특히 토트넘의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그의 뛰어난 경기력은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토트넘에서 N번째 시즌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번 시즌은 그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계약은 다음해 여름에 만료될 예정으로, 이번 시즌의 성과는 이후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은 리그에서 17골을 기록하며 득점 순위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감독의 신뢰를 받아 팀의 주장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그는 9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며, 더욱 강력한 활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동안 손흥민은 여러 차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냈으나, 동료 선수들의 부진으로 인해 어시스트를 기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많은 공격 포인트를 놓쳤지만, 그의 패스와 크로스는 여전히 수준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에는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손흥민의 경기력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뉴캐슬과의 경기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경기 후 라커룸에서 벌어진 치열한 논쟁이 더욱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경기 후 일부 선수들 간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경기 중 발생한 여러 상황에 대한 의견 충돌로 인해 시작되었다고 전해지며, 라커룸 분위기는 매우 긴장감 넘쳤다고 합니다. 경기 중 토트넘은 몇 차례 결정적인 순간을 놓쳤고, 특히 수비에서 실수가 연달아 발생하여 뉴캐슬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실수들이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에 대해 선수들 사이에서 책임 소재를 두고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팀의 몇몇 핵심 선수들 사이에서 공격 전술과 수비 전략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경기 후 라커룸에서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졌으며, 선수들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보성과 함께 불만을 표출했고, 서로를 비난하는 말들이 오갔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 논쟁의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로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며, 팀 내부의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다만 팀 내 분위기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며, 이러한 논쟁이 팀의 단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경기 후의 감정 표출에서 끝나지 않고, 팀 전체의 사기와 향후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팀 내 일부 선수들은 이번 논쟁을 계기로 팀의 분위기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으며, 감독과 코칭 스태프는 이를 어떻게 수습할지 고심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의 팬들 사이에서도 이번 사건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팀이 어려운 시기에 단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이번 논쟁이 장기적으로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팀이 더 단단해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이 팀 내부의 균열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토트넘의 향후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팀 내 문제가 해결될지 아니면 더 큰 문제로 발전할지 비추가 주목됩니다. 팬들과 축구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으며, 팀의 대응에 따라 토트넘의 시즌 후반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캐슬 선수들은 손흥민과의 경기를 치르며 다양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손흥민의 존재는 그들에게 두려움과 긴장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수준 높은 플레이에 대한 존경심도 느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스타 플레이어를 넘어 상대 팀에게도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선수였습니다. 뉴캐슬의 수비수들은 손흥민을 막기 위해 각별히 신경을 썼지만, 그의 빠른 움직임과
예측 불가능한 플레이로 인해 수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뉴캐슬 선수들은 그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려고 애썼지만 그의 플레이는 매우 다채로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뉴캐슬의 수비수들은 손흥민의 돌파를 저지하기 위해 몸을 던졌지만 그의 민첩한 발놀림과 빠른 판단력 앞에서 여러 차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뉴캐슬 선수들은 손흥민의 에너지와 체력에 놀랐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를 막는 것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경기 이후 뉴캐슬 선수들은 손흥민의 뛰어난 실력을 인정하며 인터뷰에서 그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뉴캐슬 선수는 손흥민은 정말 특별한 선수입니다. 그의 플레이는 항상 예측하기 어렵고 경기 내내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능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팀 모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경기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많은 팬들은 손흥민의 경기력을 두고 경이롭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팬은 손흥민의 플레이는 마치 예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움직임과 패스, 그리고 골 결정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가 토트넘에서 보여준 헌신과 리더십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랍습니다. 라고 극찬했습니다. 경기 후 영국의 스포츠 매체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은 단순한 공격수가 아닙니다. 그는 경기 읽기, 창의력, 그리고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능력에서 탁월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의 결정력은 매 경기팀에 큰 영향을 미치며 중요한 순간마다 득점을 기록해 팀을 승리로 이끄는 선수입니다. 손흥민은 모든 감독이 바라는 완벽한 선수입니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토트넘의 감독 안제 포스테코글루 역시 경기 후 손흥민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는 손흥민은 그야말로 팀의 중심입니다. 그는 단순히 뛰어난 기술을 가진 선수가 아니라 팀을 이끄는 리더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토트넘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핵심 선수이기도 합니다. 손흥민은 항상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의 태도가 우리 팀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라고 말하며 손흥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손흥민의 활약이 기대되며 그의 경기력은 토트넘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손흥민의 축구 여정을 팔로우하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비록 공식적인 막은 내렸지만 그의 경기는 여전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4-2025 시즌이 막 시작된 가운데 손흥민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는 탁월한 득점 능력뿐만 아니라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선수로서 자리매김했으며 그의 뛰어난 실력과 영향력은 팬들과 축구계의 경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과의 계약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그가 북런던 팀과 계속 함께할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찾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잉글랜드의 많은 대형 클럽들이 손흥민을 주시하기 시작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은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뉴캐슬의 구단주인 빈 살만 왕세자가 9월 11일 밤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를 경기장에서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인물이 등장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손흥민을 자신의 팀으로 영입하기 위한 큰 걸음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경기 후 빈 살만 왕세자가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은 축구계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적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략은 뉴캐슬의 전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빈 살만 왕세자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으로서 축구에서 그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일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과연 뉴캐슬의 유혹에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토트넘을 위해 헌신을 이어갈 것인가? 이에 대한 축구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앞으로의 그의 선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디오에서는
손흥민의 계약 만료와 이적 시장에서의 상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의 계약이 점점 끝나가면서 이 뛰어난 공격수는 여름 이적 시장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상적인 득점 능력과 경기장에서의 큰 영향력 덕분에 잉글랜드 최고의 클럽들이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맨체스터 시티와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이 한국 스타를 팀으로 데려오고자 강력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거대한 투자와 강력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전 세계 축구 무대에서 자신의 위치를 높이기 위해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대형 이적을 성공시키기 위해 야망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거대한 예산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캐슬의 스포츠 디렉터인 댄 애시워스는 손흥민 영입이 클럽의 거대한 야망을 가장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재능 있는 선수일 뿐만 아니라 뉴캐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각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뉴캐슬의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풋볼 런던을 비롯한 영국 언론은 손흥민 영입과 관련된 뉴캐슬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 협상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는 사실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뉴캐슬을 글로벌 팀으로 만들기 위해 큰 투자를 해왔으며 최근 토트넘과 뉴캐슬의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직접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대표와 만남을 가졌으며 이 소식은 축구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언론과 축구 팬들에게 큰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현지 뉴스 채널은 토트넘과 뉴캐슬 경기 중 예기치 않은 손님이 등장해 축구 팬들을 놀라게 했다고 보도했으며 빈 살만 왕세자가 전용기를 타고 경기장에 도착했다는 소식은 더욱 흥미를 더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갑작스러운 방문이 축구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동시에 빈 살만 왕세자의 진정한 목적에 대한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동의하는 가설 중 하나는 빈 살만이 손흥민을 영입하기 위해 거대한 제안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움직임은 이미 뜨거운 여름 이적 시장에 더욱 긴장감을 더했고 맨체스터 시티와 관련된 이적 루머가 있는 가운데 빈 살만 왕세자가 경기장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손흥민을 뉴캐슬 유나이티드로 빠르게 데려오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현지 뉴스 채널은 빈 살만 왕세자가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팬들에게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축구 전문가들에게도 현재의 이적 상황을 제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은 그의 재능과 명성 덕분에 이적 시장에서 가장 큰 목표 중 하나가 되었으며 빈 살만의 행동은 이적 시장에서의 뉴캐슬의 입지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빈 살만은 손흥민의 사인을 얻기 위해 비용을 아끼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뉴캐슬 내부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이 거래를 단기간 내에 완료할 자신감을 보였다고 합니다. 손흥민의 영입은 뉴캐슬에게 있어 단순히 전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클럽의 국제 무대에서의 야망을 강력하게 선언하는 큰 진전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인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뉴캐슬이 손흥민을 영입하고 팀의 새로운 상징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한편 토트넘 호스퍼의 신입 선수인 도미닉 솔랑케의 부상은 손흥민이 앞으로 다가올 경기에서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을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주 포지션이 아닌 곳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솔랑케가 영입된 후 왼쪽 윙어로 복귀했습니다. 솔랑케는 2017년 FIFA U-20 월드컵에서 골든볼을 수상했으며 첼시와 리버풀에서 활약했지만 큰 인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본머스에 합류한 후 그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여러 골을 기록하며 득점 순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토트넘은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후 손흥민과 득점 부담을 나눌 또 다른 스트라이커가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클럽은 솔랑케의 경기력을 주시한 후 클럽의 이적 기록인 500만 파운드의 비용으로 그를 영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솔랑케는 비록 프리시즌 훈련에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았지만 빠르게 적응하여 레스터 시티와의 개막전에서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그의 존재로 인해 손흥민은 다시 주 포지션인 왼쪽 윙어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랑케는 최근 발목 부상을 입었으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의 회복 과정에 따라 복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다음 주는 국가대표 경기 휴식기여서 부상이 심각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또 다른 스트라이커 히샬리송도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히샬리송의 몸 상태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경기 감각을 고려할 때 히샬리송은 아마도 벤치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솔랑케의 부상과 히샬리송의 불안정한 폼으로 인해 손흥민은 다시 공격을 이끌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만약 솔랑케와 히샬리송이 선발로 출전할 수 없다면 손흥민은 지난 시즌처럼 토트넘의 스트라이커 역할을 다시 맡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손흥민이 가장 익숙하고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위치는 왼쪽 윙어이지만 팀의 현재 상황 때문에 다시 한번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은 쿠루셉스키를 9번 역할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일본과 한국에서 열린 프리시즌 경기에서 쿠루셉스키를 스트라이커로 손흥민을 왼쪽 윙어로 배치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두 선수는 팀 K리그와의 경기에서 협력하여 골을 기록하고 좋은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옵션은 매우 실험적이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다음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공식 경기이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쿠루셉스키를 가짜 9번 위치에서 사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